2025년 3월 18일입니다. 3월 중순도 지나서 이제 하순 쪽으로 가는데 이게 폭설이 내렸어요. 어제 제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 강의하고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어젯밤 오늘 새벽 폭설이 내릴 거라 그래갖고 설마 했는데 아침에 막 새벽에 막 눈이 막 오더라고요. 다행히 뭐 얼어서 이제 빙판길이 되진 않았는데 녹으니까 바로 8시 정도에 출발을 해갖고 한 2시간 넘게 해서 향동에 도착을 했는데 3월 18일 날 이렇게 폭설을 맞으면서 운전하긴 대신 뭐 속도는 많이 안 냈고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어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경찰행정학 사회학계로 월요일은 아마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대략 한 7시, 8시 정도에 출발하면은 1시간 조금 더 걸려서 1시간 조금 안쪽으로 왔다 갔다 걸려서 이제 원주 도착하면은 여기 연세대 도착해서 뭐 이것저것 좀 주워 먹고 하면은 거기 보니까 학생 식당 1,000원 아침 식사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저는 뭐 먹을 생각도 없고 제가 뭐 굳이 이걸 먹을 이유도 없고 근데 줄이 쭉 서 있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학생 식당이다. 어쨌든 뭐 그 옆에 보니까 그 국밥집인데 한 9,500원인데 거기도 그렇게 거의 10,000원 돈 그냥 뭐 대충 김밥 하나로 때우고 그래서 아침, 점심 두 끼를 김밥하고 샌드위치로 때웠고 저는 이제 그 지방에라든가 서울 외곽으로 강의 갈 때는 그래도 아침, 점심은 좀 잘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경찰행정학 가르치는 건 그래도 제가 일해 왔고 또 관련된 거라서 열심히 또 학생들도 잘 따라오고 근데 이제 사회학개론은 이제 일종의 그 필수 교양이라서 그렇게 또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6시간 연강을 하려니까 1시간 쉬지만 쉽지 않네요, 몸이. 그래도 뭐 안 빼먹고 꽉꽉 채우는 거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경찰행정학은 거의 그래도 꽉 채우고 사회학개론은 눈치 봐서 조금 이제 애들이 피곤해하면 좀 일찍 끝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기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월요일은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강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별도로 또 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방송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오늘 넘어서부터 이것저것 하는데 김수현 씨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분은 뭐 미성년자랑 서로 좋아해서 사랑했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면 뭐 딱히 그런 거에 뭐 굳이 관심 들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실제로 이제 마틸다 같은 우리 레옹이 마틸다 같은 존재할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마틸다의 입장, 그건 그 개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의 그 어떤 애정이나 사랑, 미성년자도 당연히 애정의 그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왜 계속 미성년, 음, 여성 청소년 혹은 남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성에 있어서 일정 정도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려고 하면은 쉽게 가스라이팅이 돼서 쉽게 성착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특히 이런 연예계라든가 뭐 아이돌 산업 아니면 기타 다른 뭐 시설이래 이런 데에서 쉽게 여러 눈이 그 감시할 수 없고 여러 눈이 지켜볼 수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는 사랑 아니면 애정이라고 하는 어떤 외피를 쓰고 심각한 착취, 이게 폭력적, 관계적, 재정적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입증된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들의 소위 말하는 그 애정, 사랑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대단히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미성년자도 어린 초등학생들도 다 사랑할 수 있지 뭐. 지가 선택한 건데 뭐라고 해버리면은 세상에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이 그렇게, 아니 그러면 뭐 초등학생도 아니면 뭐 네 다섯 살짜리도 난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주장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같이 면밀하게 봐서 어, 인권과 보호와 개성과 여러 가지를 같이 균형 잡혀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공적인 어떤 언론이거나 공적인 어떤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문화평론가든 시사평론가든 뭐 하는 그 직업이 뭐든 뭐 변호사든 뭐 누구든 그냥 사적으로 지가 어디서 그냥 지들 친구나 아니면 자기들이 뭐 해서 지들끼리 술 처먹고 뭐 지들끼리 뭐 떠들어대는 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욕 처먹고 그러는 것. 근데 그게 최소한 수백만 명이 보는, 또는 수십만 명이 보는 어, 다수가 공적으로 언론에 기능하는 어떤 공간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혹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되감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뭐 마틸다 같은 아니면 어떤 경우도 분명히 그런 소위 말하는 조숙한 어린아이들이지,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지만 스스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일종의 틀을 지어버리면 그 공간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아니면은 이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의 영역에서 심각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그 어떤 사람이, 사실 그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뭐 대놓고는 못하지만 쉬쉬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많은 성의 문제,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성보호라든가 아니면 인권보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진짜 개판인데 거기에다 대고 뭐 나는 뭐 그냥 문화평론가로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런 영역에서. 그래서 더더욱 그 김수현이 어떻게 김수현이라고 하는 성인 배우가 그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부분이 디든 아니든 사실은 지금은 법적으로 처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또 상대방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그거는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물론 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 사귀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성인이 된 이유가 아니라 유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미성년일 때 사귀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김선원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공했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부터 시작해 다양한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럼 뭐 했느냐? 뭐 자기가 초치면 남자친구라고 하면 심지어 케어 아니면 심지어로 도와주지 않았나?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 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얘기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 뭐 수익이 어떻고 뭐 서로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해서 지금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언더 15이라고 하는 이게 참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저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언더 15이라고 하는 건 10살, 이게 8살, 9살, 10살, 13살, 14살, 그러니까 15살 아래쪽에 있는 만 15세의 소녀들입니다. 이게 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10살짜리들, 어떤 경우 8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를 성인처럼 화장을 해서 성인처럼 옷을 입혔어. 응? 어깨가 드러났고 뭐 다. 그렇게 해갖고 국적 그리고 이거 일종의 바코드를 붙여갖고 이게 소위 말하는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제작한 그 유명한 서혜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서혜진 PD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대박 내게 갖고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마이더스의 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MBN 걸그룹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언더 15, 15세 이하 언더 15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출연하는 아이들이 뭐 8살, 9살, 10살, 13살 이렇게. 이게 아동을 성상품화한 것이 아니냐. 속눈썹 붙이고 아이라이너 그래갖고 볼터치에 입술이 빨갛게 해서 어깨가 다 드러나고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나 어떤 누리꾼들이 제목부터 엮였고 이게 아동 성범죄와 성착취와 무슨 구별이 있느냐? 한국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응? 8살짜리를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이렇게 반응? 그래서 불매운동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금 생각해보시면 김수현, 김세론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착취 문제라든가 여자아이들, 미성년 아이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착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라가 그냥 계엄이라 아주 탄핵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쪼개지고 난리 나고 개판 나고 있는데, 그걸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나? 너무나도 이건 심각한 거 아니냐. 이 언더 15는 세계 70여 국에 선발된 15세 이하 소녀 59명이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뭐 16세, 17세, 18세, 소위 말하는 15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그 몇 차례의 아이돌 그 육성 프로그램은 몇 번 있었습니다. 뭐 그럼 한 10번쯤 되죠.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 사실 저는 케이팝이라는 것 자체에 이런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자체는 의미 있다고 하지만 그 나이가 너무 어리고 주로 그런 일종의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외국에서 기겁을 하는 게 사세고시, 라이딩, 뭔지 아시죠? 의대를 가려면 강남에 4살부터 유치원부터 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쭉쭉쭉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지 의사가 되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아니면 이런 이렇게까지 그 이수지 씨가 하는 그 패딩, 강남의 부모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극성인 교육력, 그것과 맥락 비슷한 거 아니냐.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성적인 어떤 그 코드로 빡세게 돌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성상품화돼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그를 통해서 뭐 지금 4세고시 4살짜리 시험부터 시작하는 이 미친 사회,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이 치열한, 뭐 말도 못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이 한국 사회의 K-팝의 아이돌 문화, 한국 사회가 죽어가고 있는 증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 가나? 한국이 이렇게까지 이제 무너지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찜찜합니다. 사실은. 물론 뭐 어린 여자아이들 뭐 이쁘고 뭐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즐기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후과는 심각하다. 성상품화,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상품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부분들, 인셀 문화와 연결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하지 않을까? 사실은 윤석열 탄핵만 되면 다 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윤석열 탄핵만 되면 다 좋아집니까? 당연히 윤석열은 탄핵이 돼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어떤 병폐들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 그에 심각한 논의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란 괴물, 그거 꼴통들, 특히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소위 개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그 꼴통들이 아주 그냥 미쳐 날뛰는, 이게 광분에 못지않아 이제 그 광란의 칼춤을 추려고 하는 파시즘으로 가는, 파시즘이죠 사실은. 결국은 새로운 대안과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들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뭐 탄핵 여부도 사실 우려스럽지만
아, 그 이후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오늘 원래 화요일이라서 다른 거 없이 있다 그 뉴스레터 K만 갈데, 오늘 원래 근데 이제 세상 모든 정보를 수요일 걸 화요일로 당겼는데, 오늘 한 내용도 그 중에서 중학교 교사가 중학생 아이를 이제 협박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 아이의 담임이었는데 성적으로 뭔가 좀 모욕을 당해갖고 거기에 대해 대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있었든 없었든 간에 해결할 방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장판, 교육판이 난장판이 된 거죠. 고 김하늘 양을 빗대갖고 니들이 날 괴롭히면 내도 니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육판 자체가 이미 선생과 학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교육당국에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들도 어쩔지 뭐. 이 등신 새끼들, 교육부의 등신놈들, 장관 놈은 얼빠진 놈 하나, 교육관료 놈도 다, 아휴, 뇌를 어디다 놓고 온 건지. 지금 의대 애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 너무 나갔다라고 하니까 전공의협의회장은 거꾸로 니들이 무슨 선생 자격이 있냐고 거꾸로 받아치고 난리도 아니죠.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뭔가 계속 밑간 곳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가 다 됐는데, 새로운 뭐 대통령 대선이 되면은 누가 이제 임명이 되겠죠. 우종수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가장 후회된다 아니면 가장 우려되는 바가, 본인이 수사경찰을 별도로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즉 수사경찰의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시스템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사경찰을 별도로 선발하지도 않고 수사경과라는 걸 붙여서 하지만, 그 수사경찰의 자격인사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빡세게 훈련해갖고 수사경찰을 만들어낼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개나 소나 딱 수사경찰 해갖고 도제식을 배워서 합니다. 수사경찰의 교환도 없어요. 경찰 연수원, 연구원 이런 애들, 그리고 경찰대 같은 그 등신들, 경찰대 나온 놈들, 경찰대 거기서도 수사에 대한 걸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거죠. 차라리 그러면 경찰대학을 수사대학으로 해라.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거기에서 그럼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가지도 않은 새끼들, 그 경찰대학에 이거 뽑아갖고 그 가지도 않은 새끼들 해봤자 걔네들 뭐 지 배만 채우는 거지. 수사관 학교를 만들라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대학의 TO 반 이상을 그 시설을 가지고 수사관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6개월이건 1년이건 빡세게 수사관만, 정예 수사관들을 양성하면은 지금의 수사 부족이라는 수사 부실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우정수도 그걸 사실 알고 있었죠. 걔만 알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현실 기득권의 경찰대 놈들 기득권의 스트레스 막혀갖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사건을 공개적으로 객관화해서 정리해서 수사 교환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요. 우정수는 그건 몰랐을 거예요. 이 바보가 수사경찰이 중요하다,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뭘 가지고 교육할지가 없는 거죠. 그 대안이. 우정수가 여러 일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정수가 이제 퇴임한다고 하니까 에휴 참 잘 가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신종 이제 작년에 사기 범죄가 4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100만 건 넘는 범죄인데 전체 범죄는 줄어들고 있고요. 절도 범죄는 한 10만 건, 사기 범죄는 재작년, 작년에 30만 건인데 40만 건. 이제는 비대면형 사기 범죄가 극심하게 늘어나죠. 오히려 전체 범죄는 떨어져도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대비대면 범죄. 리딩방,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같은 일종의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대면 범죄. 이 범죄의 계층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범죄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수사 교환들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급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분석해서 무엇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당연히 나 맨 땅에 헤딩해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우정수 이 바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몇 번 가르쳐줘도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거지. 기존의 방식으로 맨 땅에서 이렇게, 아이고, 범죄 예방은 그냥 대충 됩니까? 여러 기관이 해면 됩니까? 그 범죄가 어떻고 어떤 거에 대한 핵심적인 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대통령 중심의 뭐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해갖고 보이스피싱 뭐 강화 뭐 한다고 해서 맨날 무슨 부처 모아갖고 하는데 논의할 내용이 있어야죠. 그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은데 대충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변종들 나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을 어떻게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가서 뉴스트레트 K에서 오늘 할 얘기는 경찰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고 이따 편파TV 때 볼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파TV 8시고 뉴스트레트 K는 6시 40분입니다. 둘 다 생방송입니다.